제가 이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저만의 노하우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스네비 박준영 네비쌤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많은 청소년분들이 수능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은 만큼 제 노하우를 녹여서 수능 공부 10가지 원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공부하시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일 모든 과목을 공부합니다. 물론 본인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치중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수능에서는 전 과목을 치르게 되는 만큼 밸런스 있게 모든 과목을 조금씩이라도 분배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슬럼프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공부량을 줄이더라도 모든 과목을 골고루 공부할 수 있도록 잘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부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합니다. 학교나 독서실에서는 공부만, 그리고 집에서는 쉬기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혹 공부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엎드려 자고 싶을 때에도 차라리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거나 아예 집에 가서 30분이라도 자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급하게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해야 할 때도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공간에서 나가서 연락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를 하는 공간은 온전하게 공부를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일관성 있게 이어나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방과 후에라도 이러한 원칙은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수시는 모두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공부합니다. 수시는 변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이 6월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어디를 지원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시를 어디를 썼든 본인이 붙을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정시에 온전하게 집중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쉬는 날을 정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쉬어야 합니다. 대체로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이 좋겠는데요.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원칙, 모든 과목을 공부한다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했다고 한다면 일요일 오전에 가서 모든 과목에 대한 문제를 고루 푼 다음에 오후에 쉬는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쉬는 날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잠은 충분히 잡니다.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하는 공부는 그 능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물론 청소년분들마다 숙면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은 확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공부 스케줄 때문에 잠이 부족하다면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나 9월 이후에는 수능을 봐야 하는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정도 사이에는 아예 졸리지 않도록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능이 임박하였을 때는 밤에 충분히 잠을 자서 낮에 졸리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본인이 왜 대학을 가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이를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고민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단한 이유일 것도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저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친구 녀석이 너무 으스대는 게 보기 싫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이유여도 괜찮습니다. 가끔 집중이 안 될 때 혹은 잠들기 직전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곱 번째, 모의고사는 한 세트 단위로 풀도록 합니다. 이때 모의고사를 풀 때는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시간을 촉박하게 두고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탁상용 스탑워치가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수능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세트씩 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BS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집들을 통해서 개념을 익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큼직한 시간을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에는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훈련은 실전 감각을 기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이 임박한 한 7월, 8월부터는 꼭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8번째, 평가원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간혹 문제를 풀다 보면 평가원이 제시한 답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너무 깊게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 평가원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고득점이 유리합니다. 결국 수능을 출제하는 것은 평가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능을 볼 때 고득점을 이어지는 것이죠. 특히 국어를 풀 때 의아한 답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평가원에서는 이 정도 표현으로도 화자가 공감을 표현한다고 인정하는구나 와 같이 좀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태도가 유리하겠습니다. 9번째, 틀린 것만 표시하세요. 채점할 때는 맞는 것은 표시하는 게 아니고 틀린 것만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100문제를 풀어서 99문제를 맞추고 한 문제를 틀렸다면 사실은 그 한 문제의 틀린 문제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본인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찾고 이를 보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는 좋은 공부 소재일 뿐 그 성적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모의고사인 것은 맞지만 틀린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이걸 틀린 것을 수능에서 틀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좀 더 보완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수능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번째, 수능 당일에 대해 꾸준하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내가 푼 건 다 맞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들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기가 쉽습니다. 수능 당일날에는 실제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을 것이고 수능 당일의 현장 압박감은 그 상황이 닥치기 전에는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능에 대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1번에서 눈앞이 새하얘지면 어떡하지? OMR 마킹을 하고 있는데 밀렸었으면 어떡하지? 수학 시간에 갑자기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영어 듣기 시간에 문제를 놓치면 어떡하지? 와 같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들을 생각하고 이에 대한 행동 요령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하게 안 좋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나름의 해답까지 마련을 해 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수능 현장에서는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최악의 상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본인의 실력을 잘 뽐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좋은 생각만 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능 공부 10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마지막 10번째 원칙, 이미지 트레이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청소년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 것들이 실제로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청소년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